안녕하세요. 히트인 서현진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쉽습니다.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요,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에 걸리거나 인슐린 작용이 둔화돼서 비만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하루에 20-30분씩 꼭 햇볕을 쬐주시고요. 또 우유, 치즈 등 유제품, 고등어, 연어 등의 생선, 버섯류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서현진의 히트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작업자의 실수를 또 예방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휴먼 에러 예방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휴먼 에러 예방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휴먼 에러 예방과 문제 해결에 힘쓰는 김창원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먼 에러 예방 이게 뭐예요? 휴먼 에러가? 네, 휴먼 에러라는 것은 그 기업이 제조나 생산 또 서비스 현장에서 작업자 즉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부주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 제품 불량이 있거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요. 특히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그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휴먼 에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한 네다섯 가지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 정보 오류가 있습니다. 예. 네, 즉 고객의 주문 사항이나 작업 지시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파악을 하지 못해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혼입 오류라는 것은 부품이나 재료 같은 것들이 그 원칙과 다르게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계량 오류는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함에 있어서 제품 불량이 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조립과 가공이라는 것은 그 미숙련에 의해서 잘못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가공 단계에서 그 작업 지시서대로 제대로 조립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검사 오류라는 것은 검사 체계나 표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그 작업자가 검사 단계를 축소하거나 그냥 넘어갔을 때 불량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에러가 생길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어떤가요? 그 작업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나요? 네, 사실 통계에 의하면요. 하루에 사람이 2만 번 정도 행동을 합니다. 네. 네, 그중에서 실수를 한 2번 정도 하는데 이것을 기업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직원이 100명인 기업에서는 하루에 200건의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듣고 보니까 엄청난 수치인데 어때요?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이런 에러가 특히나 잘 일어나나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사람의 수작업에 의해서 제조 공정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하고요. 그 노후 생산 설비가 많은 그런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예, 그리고 좀 본질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기업 자체에서 고객 주문부터 제조, 생산, 그다음에 배송 같은 것들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발생하고, 또 심리적 요인으로는 제품 납기 같은 것들이 아주 급박하게 닥쳤을 때 아니면 단기간 내에 정말 많은 대량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휴먼 에러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역시 에러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 휴먼 에러를 예방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먼저 휴먼 에러에 대한 인식 확산이 중요합니다. 그 기업의 대표자부터 그다음에 작업 관리자, 현장 직원까지 휴먼 에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작업장에서 그 현장 관리자들 사이에 또 숙련자들 사이에 숙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 숙련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맞춤형으로 전문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문서화되어 있는 작업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 매뉴얼을 참고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업장의 환경, 그다음에 정리전동 같은 거, 그다음에 작업자의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휴먼 에러 제로와 7단계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러를 줄이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좀 폭넓게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돈전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서 작업자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표준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업 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휴먼 에러의 원인, 그다음에 발생,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수 상황이 발생하면, 즉 휴먼 에러 상황 때 작업을 일단 중지시키고
현장에서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현장에서 역시 필드워크를 작업하는 작업 관리자 역할들이 강화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작업자 컨디션이 그다음에 환경과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돼야 됩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휴먼 에러 제로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해서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네. 먼저 기업 자체에서 휴먼 에러를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자체 진단을 하고요. 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현장 진단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고숙련자하고 대기업 출신의 그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어떤 것이 원인인지 분석을 하고, 기업 대표, 그다음에 현장 책임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원인은 대해서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네. 그 마련된 것에 따라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요, 그 현장 적용하고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코칭 과정을 통해서 개선 전과 개선 후의 활동을 성과 지표로 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뭐 내용이나 또 여러 중소기업 그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참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네. 먼저 경기 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저가 제품의 경쟁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걸 사실 뚫고 나가려면은 글로벌 품질 수준을 갖고 있는 자기 제품이 필요하거든요.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결국 자체적으로 휴먼 에러를 제거해서 높은 수준의 품질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하고 함께 그 7개 업종별로 휴먼 에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네. 교육 동영상도 제작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 관계자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 2년 동안 했던 그 지원 사업을 내년에는 또 중소기업청이 어려운 중소기업, 그다음에 전문가가 없는 기업을 돕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하십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 많이 또 알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이용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래 창고에 보관했던 난방기기는요, 전선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또 훼손되었으면 교체하시고요. 또 주로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전기장판, 내부 전선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미리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더욱 시원하게 풀어드릴 다양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